여러분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셨나요? 작년 여름 저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을 마침내 이뤘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요. 네, 파파파파파파. I love it. 제 꿈이 뭐였냐면 총 게임을 진짜처럼 해보는 거였어요. VR이 나온 지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쉽게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비비탄 총을 마우스처럼 개조를 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진짜 게임에서 발사가 되고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진짜 장전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했냐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했어요. 제가 게임을 잘 못해서 1등은 한 번도 못했는데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총을 움직이면 실제로 안에 센서가 들어있어서 게임에서도 시점이 바뀌고 또 점프를 하려면 실제로 이걸 들고 이렇게 점프를 해야 합니다. 게임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운동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일까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콩돌이 프로덕션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콩돌이 프로덕션 채널은 메이킹이라고 해서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그런 물건들 또 기상천외한 발명품들을 실제로 만들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미로 시작한 이 일이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먼저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풀어보면서 저희가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해보신 적 있나요? 작년 초만 해도 이 암호화폐가 아주 난리였어요. 하루 사이에도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돈이 별로 없어서 제 한 달 생활비를 거기다 털어넣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격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격의 변동에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딥러닝으로 이걸 학습시키면 그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가격이 시시때때로 변해서 빨리 넣거나 빨리 빼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가격 변동 알림을 주게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당신만을 위한 혁신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AI 스피커 비트박스. 비트박스와 함께라면 당신은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트박스는 35가지 코인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69,000 차트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코인의 등락을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며칠 전에 떡락했을 때 저만 비트박스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은 집을 잃었는데 저만 혼자 살았어요. 덕분에 친구들이랑 제 집에서 같이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비트박스 최고예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스피커. 상상해 보십시오. 비트박스가 바꿀 재테크의 미래. 비트박스. 네, 진짜 파는 제품처럼 만들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패러디로 가짜 광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가격을 받아온 다음에 그걸 딥러닝으로 학습시켜서 미래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이때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공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예측을 한번 돌려봤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마이너스 9.85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 망했다. 이래가지고 못 쓰겠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라도 그 가격이 폭락한다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냥 제 넣어놓던 돈을 다 뺐어요. 근데 그때가 오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왜 빼냐? 바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상 초유의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2천만 원 하던 비트코인이 1,000만 원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돈을 잃었는데 진짜로 저만 혼자 살게 된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연의 일치였지만 이런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영상을 올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걸 속된 말로 병맛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누구나 한 번쯤은 주식이나 복권이 대박이 터져서 부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아마 그런 행복한 상상을 촉발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똑똑한 기계가 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남들은 모두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들 때 나는 꼭 쓸모가 없더라도 사람들이 한 번쯤 상상해보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재미를 주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한 번쯤 상상하는 게 뭘까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룸에 살거든요. 그러면 침대가 이쪽에 있으면 전등 스위치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자려고 누우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손이 안 닿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되게 힘든 거. 그래서 이걸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켜고 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박수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 작품도 그냥 만드는 데서 끝내기보다는 실제로 이걸 사용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딱 생일 축하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들도 오작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음성인식으로 아빠한테 밥 먹었냐고 보내줘 라고 했더니 밥 먹었냐? 이렇게 보낸다든지.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영상을 재밌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었던 건요, 저희가 이걸 외국 커뮤니티에 올려봤거든요. 근데 하루 사이에 인도 사람들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언어는 달라도 어느 나라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조금 특별한데요. 다른 작품들이 모두 만들고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작품은 실제로 체험하는 데에 초점을 뒀어요. 10대부터 30대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해 보니까 게임이에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아까 한번 총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오버워치라는 또 다른 유명한 게임을 가지고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포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포탑이 발사를 할 때 포탑이 막 팡팡팡팡팡팡 하면서 흔들려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공대 감성이죠. 그래서 이 포탑을 실물 사이즈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이 포신이 움직이고 또 발사까지 되게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아주 작은 부품들을 모아서 볼트로 조립해서 만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모두 3D 프린터로 뽑은 부품들인데 들어간 부품 한 400개가 넘고요. 다 뽑는 데 걸린 시간이 2000시간이 넘습니다. 다 조립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열심히 만든 작품이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작품에는 아주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팀원 중에 감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닉네임이 감자님이신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낸 아이디어였어요. 요즘 군대에 가면 싸지방이라고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해서 컴퓨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과가 끝나면 한 2시간 정도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는 끄면 저장했던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감자님이 어떻게 했냐면 1시간 동안 설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나머지 1시간 동안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면 또 1시간 동안 설계 프로그램을 깔고 또 1시간 동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걸 6개월 동안 반복해서 이 작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부품을 3D 프린터로 뽑아놓고 미리 감자님이 저녁을 하자마자 다 같이 조립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여기 다시 아까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감자님인데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가 되게 짧으시죠? 자, 이제 발사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오버워치 이 게임 개발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이런 작품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근데 담당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침 한국에서 오버워치 공식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 이 포탑을 전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기쁜 마음에 렌트카를 빌려서 트렁크에 이 큰 포탑을 싣고 또 가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전시회장에서 오버워치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는 촬영도 했습니다. 마침 이분이 코스프레 하신 게 토르비온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포탑을 실제로 게임에서 설치하는 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인 제대로 만난 거죠. 어쨌든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격 대회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메이크업 페어라는 전시가 있어서 거기에 부스를 얻어서 하루 동안 1등 상금 치킨을 걸고 사격 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희 부스로 몰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포탑이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저희는 한여름이었거든요. 그 땡볕에 포탑 계속 수리해 가면서 진행을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뿌듯했던 건 뭐냐면 어린 친구들이 이 포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더 의미 있었던 게 저도 어릴 때 박람회에 가서 로봇 체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로봇 조종이 너무 멋있어서 나는 커서 멋진 공학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그 똑같은 경험을 이 어린 친구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작품으로 남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뭉클해요. 자, 그래서 전시가 끝난 포탑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아주 좋은 데 쓰이고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와, 오늘의 먹이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넣고 쏘는 거죠. 이게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요. 자, 아주 좋은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작품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희는 참 이렇게 그 재미를 추구해 가면서 작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참 항상 감동적이었던 점은 많은 분들이 이 작품들을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따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부품들은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까지 해주신다는 거였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참 공학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자, 이제 재미로 시작한 이 일이 어떻게 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연을 마무리해보고자 해요. 사실 저는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죽어라 공부만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대학이라는 보상이 따르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했으니까 코딩이라도 잘해야겠다 싶어서 개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또 학교가 그리워서 복학을 했다가 또 회사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이 불안감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일단 해라.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야 하는 일은 항상 시시때때로 바뀌고 또 너무나도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것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상상을 현실로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루어야지 하고 시작한 일들보다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순전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하는 수많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대부분은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바보 같은 생각이라도 일단 시작은 하고 봐요.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생각해도 좋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다른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밌는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 평소에는 안 하던 시도를 하게 되고 또 조금 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새롭고 신기한 일들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더 공감 가게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데요.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은 화이트보드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실 때, 뭐 여행을 갈 때, 또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불현듯 떠오르곤 합니다. 모두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께서도 만약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일이 있다면 잠시나마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벗어던지고 재미를 한번 쫓아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재미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분위기에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일을 하든 재미를 절대 잃지 말자는 게 저희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을 팀이 만들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쭉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저와 저희 팀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과 영상이 그런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